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 부장 이정섭 검사입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을 청와대에 보내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리 의혹을 감찰하던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돌연 중단된 것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이 정권 들어서 작년 12월 26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고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근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곳이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처럼 직접 수색하지 않고 청와대 측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청와대 내부에 대한 직접 수색은 막았습니다. 원래 검찰은 지난 2일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지난 1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의혹을 받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일정을 미루었다고 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은 6일 전에 이미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혐의는 이분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재직하기 전에 이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비위 사실을 밝혀가지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그때 영장 발부 사유가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 등과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 라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혐의는 뭐냐 하면은 유재수 씨에 대한 혐의는 이 사람이 노무현 문재인 세력 핵심과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조사가 왜 자꾸 이렇게 무마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의혹이 언론을 타고 이게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 청와대와 경찰이 짜고 한 낙선 공작과 더불어 두 가지의 지금 게이트가 돼가지고 방향이 딱 똑같습니다. 다 청와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문재인 그리고 노무현 캠프에 있던 사람하고 친했다. 핵심 인물들과 친했다. 핵심 그 자체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여러 가지 인사상의 특혜, 수사상의 특혜를 받아왔다. 여기에 청와대에 누구냐, 조국 위선이 누구냐 하는 조국 위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금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었던 시절에 고려 신용정보 등 금융업체 서너 곳에서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 장남이 대표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가지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그러니까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청탁금지법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정권 출범 이후에 이분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와서 국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작년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면서 부산시 부시장으로 일종의 영전을 한 겁니다.
아니, 비리가 있는 사람이 왜 영전을 하느냐? 이것도 누가 뒤에서 감싸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것인데, 지난 2월 김태우 전, 이분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언자처럼 되었어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조 전 장관, 조국 씨입니다. 조국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당시 특감 반원들은 조국 전 장관보다 윗선에서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등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유재수 씨의 구속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 이렇게 진행되는 걸 되고 있는 때 오늘 조선일보 신문을 펼쳐봤더니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이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하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정광훈 목사가 낸 광고인데, 오는 토요일 날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를 여는 캐치프레이즈가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 이것만이 나라가 살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수사할 수가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지금 범죄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 해서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경계가 묘합니다. 소추, 즉 기소는 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당시 대통령을 소환한다든지 방문해서 조사한 적은 없지만은 일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최순실과 관련된 재단 설립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기록을 했습니다. 피의자로. 그럼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류의 사건,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낙선 공작에 관계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묵인했느냐, 또 유재수 감찰 중단에 관계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관리를 남겼습니다. 수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기소는 퇴임 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문재인을 수사하라라는 이 말이 법적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법 취지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 이건 쉽게 말하면 역적죄입니다. 역적죄를 범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통령 중심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그 비리는 이게 임기를 중단시킬 만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임기를 보장했어야 됩니다. 다만 임기가 끝난 다음에 수사를 했어야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거는 예정된 날짜에 하는 것입니다. 헌정 질서의 시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돼 있었는데 그 시계가 헝클어지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12월에 있어야 될 선거가 5월에 앞당겨졌다. 이 뒤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상은 헌정 질서 시계의 작동 혼란, 작동 마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가운데서 검찰이 문재인의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3년 전, 바로 3년 전, 정확하게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연상하면서 이런 걸 데자뷰라 그러죠. 데자뷰. 기시감이라 그러죠. 언제 본 것 같다 하는 느낌. 데자뷰입니다. 이게 박근혜 탄핵 사태의 데자뷰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역사는 길게 보면은 비슷한 것이 다른 형태로 계속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